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. 오늘도 설거지 얘기로 대화가 시작됐어요. 10분 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. 내가 뭘 잘못했지? 그냥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.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.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해? 나는 보이지도 않나? 같은 대화를 했는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대화를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 말이 나오죠. 당신과는 대화가 안 돼. 그런데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? 아니면 지금 서로 다른 렌즈로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걸까요? 마음 지금부터가 진짜 감정건강연구소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왜 좋은 말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지,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, 그리고 상대의 행동을 오해 없이 읽는 방법.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. 자,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대화를 못하는 건 방법을 몰라서야 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십니다. 그래서 더 차분하게 말해보려 하고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책까지 읽습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책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해봤어요. 나는 네가 설거지를 안 하면 혼자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어. 그런데 상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. 아, 또 설거지 타령이야? 왜 항상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? 완벽한 전달법도 소용없었습니다. 왜일까요? 문제는 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. 며칠이 지난 후 주말 오전 한 사람이 말합니다. 우리 얘기 좀 하자.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. 또 시작이다.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반드시 싸운다.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. 지금은 힘들어. 나중에 하자.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번역이 일어납니다. 나를 피하는 게 틀림없어.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. 그런데 말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. 이 상태로 말하면 더 크게 싸워. 한 사람은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. 다른 사람은 더 깊이 다칩니다. 익숙하신가요? 심리학에는 애착 유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어린 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에 대한 패턴입니다. 어떤 사람은 가까워져야 안전합니다. 이 사람에게 거리감은 곧 거절이고요.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. 이 사람에게 압박은 곧 통제입니다. 둘 중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. 안전해지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죠. 대화하자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고 했죠. 그 순간 이미 그분의 뇌는 대화 모드가 아닙니다. 심리학자 존 카트맨은 이걸 감정의 홍수라고 불렀습니다.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의 기능을 잃습니다. 그 자리를 본능이 차지하게 되고요.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.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난처럼 들립니다. 아무리 차분하게 말하려 해도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칩니다. 나중에 하자는 말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. 관계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신호였습니다.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상대도 이미 감정의 홍수 상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신호로 읽지 못하고 거절로 읽습니다. 두 사람 모두 홍수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는 이걸 stop이라고 부릅니다. S, stop. 지금은 잠시 멈춥니다. T, time. 감정이 내려올 시간을 갖습니다. O, observe.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바라보고요. P, proceed.
감정이 내려온 뒤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.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. 대화를 망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거죠. 중요한 건 어떻게 멈추냐입니다. 말하기 싫어 나중에. 이건 상대에게는 거절이고 포기입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이 상태로 말하면 서로 상처 줄 것 같아. 30분만 각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. 나도 이 대화 꼭 하고 싶어. 마지막 한마디가 핵심이에요. 이 대화 나도 꼭 하고 싶어. 이 말 하나가 멈춤을 거절이 아니라 연결의 신호로 바꿉니다. 감정이 내려온 뒤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. 이제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. 상대의 마음을 번역해 보세요. 네가 나중에 하자고 한 건 나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었다는 거였구나. 거절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. 네가 지금 이야기하자고 한 건 나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 안 되면 불안한 거였구나. 압박이 아니라 연결 요청이었습니다. 서로의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대화는 공격과 방어에서 이해로 바뀝니다. 상대의 마음을 읽기 어렵다면 이 질문 하나를 먼저 해보세요.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? 완벽한 대화를 하는 날보다 감정의 홍수 속에서 흘러가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. 그래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대화가 막힐 때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다만 서로 다른 렌즈로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겁니다.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걸 떠올리세요. 지금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안전해지려 하고 있다. 감정이 올라오면 멈추고 감정이 내려오면 번역하고 그리고 다시 연결을 시도하세요. 그게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진짜 대화 방법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응원합니다.